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에 또 있어요. 아따 많다. 개인적 공급에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 정확히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썼을 때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취지는 아까는 계속 같은 거예요. 공제 받아놓고 과세사업을 위해서 매출세액에 공헌하면 매출세액은 세무서 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매출세액 납부하고 매입세액 환급하고 이건 상관없는데 공제받을 건 공제받고 매출세액이 없어. 그럼 안 되니까 매출세액으로 간주하겠다.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니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간주공급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간주공급 중에 자계사패 그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간주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니래. 색깔 칠해놨죠? 중요하다는 얘기지. 첫 번째 사용인. 여기서 사용인은 다른 말로 하면 종업원. 종업원들에게 공짜로 지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 회사 작업복, 근무복이나 작업모자, 안전모자, 안전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급이 아니지. 회사에서 돈 주고 샀어. 매입세액이 있어. 근데 이걸 종업원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것까지 공급으로 간주해서 세금 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 다음 직장 체육비와 연예비. 이건 뭐냐. 종업원들 체육대회라든가 연예비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회식. 직원들 회식. 직원들 간혹 가다가 회식하거나 아니면 체육대회 또는 산악회 지원하거나 아니면 워크샵 가는데 회사 물건 같은 거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식이나 체육대회나 워크샵 가는데 회사 물건을 좀 소비했다고 해서 세금 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그래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어서 회사 물건을 지원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과세 안 하죠. 이것까지 과세하면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즉 경조사비 10만 원, 명절 10만 원, 기념일 뭐 생일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10만 원. 각각이야. 각각. 전체 합쳐서 10만 원이 아니라 경조사면 경조사, 명절이면 명절 이런 식으로 각각입니다. 1인당 10만 원.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애초부터 매입세 공제가 없는 거면은 상관없어요. 애초부터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환급해 줄 게 없으면 굳이 간주공급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게 설명드리면 계속해서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대가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매입세 환급이 없으면 매출세액 징수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부가세가 관련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몇 번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는 간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사업상증이요.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매장에서 제가 가전제품 매장을 해.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노트북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어. 근데 이게 성능이 좋은데 거래처 사장 중에 좀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 오더니 우와 좋은데? 왜 이렇게 가벼워? 그리고 이게 좋은데?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안 놓고 있어. 어쩌란 얘기요? 눈치가 빨라야 돼. 이럴 때는 사장한테 중요한 거래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하나 드릴 테니까 쓰세요. 그럴 수도 있죠. 회사에서 원래는 판매하는 물건을 자기 주요 거래처나 주요 고객한테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업상 있을 수 있는데 국가의 세무서 입장에서는 야 그거 매입세액 환급해줬잖아. 근데 너는 그 물건을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야 되지. 내야 되는 조건으로 환급해 준 건데 이걸 팔지 않고 선물로 줬다고? 그럼 너 선물로 주는 건 네 사업상 그럴 수 있지만 그래 그거는 남한테 팔은 것처럼 세금을 징수해서 내라. 그 환급은 해줄게 이거죠. 환급해주고 세금 받고 이거죠. 간주공급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의 이거는 간주공급이 아닌 거야, 아닌 거. 이건 아닌 거. 그 증여는 이제 설명됐고 이건 아닌 겁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증정품, 샘플, 진열, 전시, 진열을 위해서, 전시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이런 것들은 과세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좀 어려운데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거, 전문 용어로 부수재화. 책 속에 있는 CD라든가 포장용기, 화장품 샘플 같은 거, 화장품의 샘플 딸려가는 거, 이것까지 별도로 과세하냐? 그건 아니다. 어차피 딸려가니까 그거는 빼고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 법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부금 같은 거, 아니 수재민 돕기 위해서 회사 물건을 라면, 옷 이런 것만 제공했는데 그거 과세해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들 취지가 이해될 거야. 아, 이런 건 과세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분리해서 설명드렸죠.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하는 거지만 분리해서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거,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받고 매입세액은 환급해주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생소하니까 뭐요 이렇게 되지만 자, 그리고 이제 폐업시 잔존재화 여기까지 할게요.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물건을 지가 저한테 공급하는 걸로 봅니다. 지가 저한테. 물론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가 없던 거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뭔 소리냐 하면 만약에 제가 물건을 팔다 남은 상태에서 좀 일부가 남았는데 지금 폐업. 도저히 안 돼서 접는데 아직 못 판 물건들이 있어. 근데 물건들을 매입하고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입세액은 환급받았죠. 매입세액은 환급받았는데 물건을 못 팔아서 매출세액이 없어.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니 받는 건 없이 주기만 했네? 억울하죠? 그럼 남아있는 물건은 네가 너한테 파는 걸로 봐서 세금 내라 이거예요. 물론 환급은 해주지. 그죠?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폐업을 해놓고 그 물건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매입세 공제 받을 거 받았지. 그래 놓고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 그래 놓고 이 물건을 갖다 팔아버려. 그리고 그 서류상으로는 그 물건을 산 것처럼. 그래 버리면 매입세 공제를 2번 받는 결과도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업할 때는 남아있는 물건을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폐업시 잔존재화. 그게 자계사폐. 실제로 매출한 건 아니지만 매출하는 것처럼 보겠다. 즉 매출세액으로 징수해서 납부해라. 그러면 매입세액은 환급해 줄게. 이렇게 조건부로 따라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사업상증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주요 거래처 사장이나 아니면 그 고객한테 공짜로 주는 거. 근데 그건 사업상 있을 수 있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 그것도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하겠다. 세금 내라. 그 대신 매입세액은 환급해 줄게. 이런 취지. 그래서 간주 공급이 자계사폐 그리고 자가 공급의 면비직, 자면비직, 잠자면 삐직삐직 땀 흘리나? 모르겠어. 자면비직,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사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할 거야. 또 할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영업용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가세법.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버스 회사의 버스, 택시 회사의 택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용 승용차 이렇게 영업용?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화의 공급 중에 실질 공급도 실질 공급이지만 특히 간주 공급의 자계사폐, 자가 공급의 면비직, 자면 삐직삐직거려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간주 공급의 일부는 우리 실기할 때도 관련이 있어요. 실기 혹시 매입 매출 전표 하셨나요? 매입 매출 전표 하다 보면 간주 공급 가끔 나오죠. 가끔 대표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거래처 선미한테 접대용으로 제공했다 이런 거. 접대용으로 제공했을 때 그걸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 매출된 것처럼 간주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적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나오죠? 그럼 납부해야 돼. 물론 그거 매입할 때 들어간 매입세액은 환급해 줄게. 매출세액 징수해라 이거죠. 뭔 얘기인지 중국말로 들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일단 제끼세요. 승질내지 말고 책 던지지 말고 참으세요 좀. 참으시고 일단 끝까지 가세요 빨리.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세법에 좀 친숙한 사람은 한두 번이면 올 테고 저같이 느린 사람은 10대 번 하면 올 테고 저보다 더 느린 사람은 한 50번, 100번 하면 나오겠죠 뭐. 그죠? 그때까지 하면 돼. 버티면 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가세요. 책 찢지 마시고 아직 버티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은 과세 거래를 하고 있고 그중에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신나게 해봤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용역에 대해서 나오겠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